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임해야 된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관련돼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이것을 조정안을 만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하고는 심야 회동을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들의 의견,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박병석 국회의장 이야기로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둥어가 뛰니 꼴뚜기가 뛰는 모양새인데요. 독재 검찰 공화국의 질주를 막아보겠다고 입법 발의한 검수완박법을 국회의장이 나서 독재 중재안을 내놓았는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국회의장까지 독단적이고 어설픈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좋은 기록으로 또 협치의 중재자로 남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망은 알겠지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이런 식으로 검수완박법을 짬뽕으로 뒤섞어 잡탕으로 만들어 누더기로 내놓은 저희가 뭘까요? 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전달한 검찰개혁 최종 중재안에 검찰의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 없애야 될 수사권을 또 남겨놓는 우를 범했는데요. 그것도 부정부패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년이라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제일 많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놓았는데요. 한시적이라는 애매한 말로 분쟁의 소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법적인 용어에서 한시적이라는 말은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공표일로부터 1년, 이게 정확한 문장인 거죠. 박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장 중재안을 전달했는데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수용하길 바란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재안엔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중 4개 분야를 6개월 내로 이관하고 나머지 부패 범죄와 경제 등 2개 분야는 1년 내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수사권에 공백이 생겨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박 의장 개인의 판단인 거죠.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권 검사는 분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완전 박탈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요. 또 국회에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 안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체제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는 제안도 담겼습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후 1년 내에 발족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중수청이 발족하면 경찰에 남은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됩니다. 특위 구성은 총 13명 중 국회의석 배분에 따라 민주당이 7명, 국힘당이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아울러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재안을 전달한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한 입장문 발표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의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해야 한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우선 이 중재안을 받아든 국힘당은 당장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중재안을 안 받아들인다면 민주당 원안으로 법안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인 셈인 거죠. 하지만 국힘당이 이렇게 빠르게 수용한다는 뜻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과 상황도 따로 있다는 걸 반증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될 경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법을 폐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판단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까요? 4월 중 처리하고 공표한다. 그리고 4개월 후 처리. 국힘당의 수용 목적은 명확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끌기인 거죠. 또 그 시간 끌기의 빌미를 박병석 의장이 만들어준 겁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이 법안이 공표가 될까요? 이렇게 대충 잡탕으로 만들어 놓은 검찰 선진화 법안이 정상으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중재안을 들춰보면 현실적으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힘당 쪽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개혁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잡은 것은 입법이 되더라도 반대가 뻔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소신을 감안하면 사실상 속임수에 가까운 제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중재안입니까? 참 대단한 박병석 의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협치 요괴의 농간으로 좌초된 검찰 선진화 법안이라고 말이죠.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역대 최대 예산인 33억 원이 소요된다고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외빈 만찬은 호텔에서 진행하고 의전 차량만 558대가 출동하는 대규모 취임식이 될 거라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왜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지 의문투성인데요. 오로지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고집으로 소비되는 비용치고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그리고 각종 시설 등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그냥 개방하면 몇 조 원의 관광 수입이 저절로 생깁니까? 모든 국민들이 힘들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판국에 대선 기간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더니 단 하나라도 지킨 게 있나요? 왜 대통령이 됐을까요?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